일본 교과서 정말 못 봐주겠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지금 일본이 최근 검정에 통과시킨 교과서의 내용 때문에 국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역사 전문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일본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아베 정권 때 개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는 정부에 통일된 견해가 있을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정 신청본이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연행을 동원 대상 확대로 바꾸고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징용되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한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고 일본군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표현은 관여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내용을 완전히 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12종의 모든 사회교과서에 포함시켰습니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 히토스바시대 명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가기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정할 수 없고 검정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에 따라 검정 신청 전에 고쳐 쓰는 등 자유 규제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깊은 유감이라 말하고 교과서 검정 결과를 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결과 관련 한국 항의는 수용 불가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바꾸며 질타를 받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 진정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전하며 놀라운 현상을 만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TV 플러스가 내놓은 파친코가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엄청난 흥행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매체 평론가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신선도 지수는 98%, 관객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팝콘 지수는 93%를 기록 중입니다. 한 리뷰에서는 위험할 정도로 걸작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며 이 작품은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작품에 출연한 윤여정은 올해 에미상 여우조연상을 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시청자들과 평론가들은 모두 극찬하며 이 드라마에 열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친코에서 일제강점기 사실들을 굉장히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쌀수탈, 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제에 탄압받던 조선인들의 모습들과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벌어진 관동 대지진 학살 등 역사적 사실들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적대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순사에 끌려가는 부두 노동자, 조선인들에게는 쌀 판매를 제한하는 차별 등이 에피소드마다 등장해 역사적 사실들을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아무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며 한국인들이 연기를 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을 가감하게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한국 자본이 아닌 미국의 거대 글로벌 애플이 1,00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애플은 결코 돈을 쉽게 쓰는 기업이 아니기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한국인의 이야기에 주목한 것은 파친코가 한국 이민자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이민자로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정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세상에서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대를 느낀 전 세계인들은 이제 파친코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삶과 한국의 역사에 깊이 있게 공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뷰 사이트 데이지드는 파친코를 두고 서구의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감동적인 새 드라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역사의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이 억압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차별과 억압을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이 대표적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가장 뛰어난 점은 비판하려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이런 마음이 해외 네티즌들과 우리를 움직였고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일본의 만행에 대해 교육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자본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 배우들로 만들어낸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한국 자본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힘들고 분명 일본에 방해가 있었겠지만 이건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서 항의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미국 자본으로 한국인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겨있다고 했는데 한국계 작가와 한국계 연출자와 한국인 배우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본인 감독이 연출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 알려진 코도나다 감독은 나는 100% 일본인이 아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나도 한국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일부라는 것이 선조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게 바로 이 시리즈의 스토리다. 고국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을 연출하며 내가 충분히 한국인인가? 란 질문을 던져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을 쓴 이민진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광범위한 인터뷰에 연구를 수행하며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츠코 제작진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 20에서 40명에 달하는 역사학자, 관동대지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국내 역사학자, 신명한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에게 꼼꼼하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본에 있는 어부가에 에헤라디아가 나왔는데 해당 장면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때 에헤라디아를 썼는지까지 체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영환 소장은 파친코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미국인의 시점에서 제작을 했고 역사학자를 동원시켜 만들었다며 우리의 서사를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과 같이 기획하고 작업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 소장은 안네 프랑크와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의 고통을 다룬 콘텐츠가 세계인의 고통을 대변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역사학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같이 작품을 만든다면 제2의 파친코, 제3의 파친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은 역사책처럼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중시하는 역사 드라마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이 작품의 한 장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작품에서 노년의 선자 윤여정이 지난 고난의 세월을 회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89년 일본에 살고 있는 선자는 우연한 기회로 오랜만에 맛본 한국의 쌀맛에 감동하며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부터 일본에 도착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순간들을 돌이켜보는 선자의 모습은 윤여정만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담백한 연기가 더해져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만행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의 감정 표현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며 고통을 각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리뷰 사이트 데이지드는 파친코를 통해서 불고 있는 세계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외로운 싸움에 관심이 없었다. 늘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이야기가 전 세계 이야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파친코는 시대의 선물이다. 아시안들의 문을 열어주었고 역사에 대해 가르침을 알려줬으며 억압의 역사를 끝내려 하고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